명태를 부르는 이름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본명은 명태인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생태고 얼리면 동태가 되잖아요. 근데 또 말리면 북어,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 황태, 반쯤 말리면 코다리, 어릴 때 말리면 노가리, 검게 말리면 먹태, 뭐 많잖아요. 근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건 아파트고 어떤 건 오피스텔, 또 어떤 건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오늘은 주택의 종류를 총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흥분에만 예쁘게 살고 있는 초가집을 뭐라고 합니까? 이 대지에 얘네 집만 딱 있으니까 단독주택. 여기서 단독주택은 주택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에요. 거주의 양식은 여기서 초가집, 한옥, 양옥 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흥분해가 한 층을 더 올렸다면 그래도 단독주택이에요. 흥분해 혼자 사니까. 보통 2, 3층짜리 집이면 안에 4, 5식구가 살죠. 근데 전체가 한 명의 소유야. 집주인이 놀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새들어 살아요. 집의 숫자를 따질 때도 이 전체가 한 채란 말이죠. 이게 다 가구주택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원룸. 주인 아씨는 한 명이고 우리는 새들어 살 뿐이지 구분 소유를 하진 않잖아요. 이런 원룸 다가구 주택도 개념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주인은 놀부 아저씨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채 한 채를 각자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단독주택의 반대 개념, 공동주택이 됩니다. 공동주택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금 봤던 다가구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다세대주택도 있어요. 2, 3층짜리 집에 4, 5식구가 사는 것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각각의 집을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놀부가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 채가 아니라 4채를 소유한 게 되겠죠. 이런 다세대 주택의 대표적인 양식이 빌라, 연립주택이죠. 그럼 빌라는 뭐고 연립주택은 또 뭐냐? 일단 둘 다 4층 이하여야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빌라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은 초과. 그러니까 4층 이하에서 체급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얘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타운하우스라고 부르는 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쭈루룩 붙여가지고 대단지로 짓고 여기 아파트 같은 커뮤니티를 놓고 하는 형태죠. 층마다 집주인이 다른 타운하우스도 있는데 이건 사실 연립주택을 대단지화한 거예요. 요즘은 테라스하우스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선생님, 4층이 넘어가면 뭔가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5층짜리나 100층짜리나 똑같아요. 저도 사람이고 정혜인도 사람인 것처럼요. 근데 아파트부터는 끔찍한 혼종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마치 저와 정혜인처럼. 자, 먼저 아파트의 상가동을 따로 두지 않고 저층부 몇 개 층의 상가를 들이면 이게 바로 주상복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와 상업이 복합되어 있다 이 말이야. 선생님, 그럼 모든 아파트 저층에 상가를 넣으면 편하겠네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사실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집을 짓는 땅은 노란 땅, 주거지예요. 근데 빨간 땅은 상업지, 상업용 건물만 지을 수 있어요. 다만 상업용 시설을 올리면서 아파트도 얹을 수 있을 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에서는 사실 상가가 메인이고 주거시설은 부수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흥부가 집신만 신고 집에서 편의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편해요. 근데 상업지에 지어지는 건물의 특성상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옆 건물들과 촘촘하게 붙게 됩니다. 주거지와 상업지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오피스텔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애초에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지어서 그래요. 얘들은 또 무슨 차이냐? 아까 주상복합이랑 비슷합니다. 오피스텔도 빨간 땅, 상업지에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상가 위에 주택을 올린 게 아니라 상가 위에 상업시설을 올린 겁니다. 오피스텔. 사실은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야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눌러 살게 됐나 보죠. 어쨌든 지금의 오피스텔은 준주택, 사용하기에 따라서 사실상의 주택으로 봐줍니다. 옛날에는 보일러도 설치할 수 없었는데 이제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면적 기준도 넓어졌고 발코니도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상 아파트랑 차이가 없죠. 근데 오피스텔을 짓거나 분양할 때는 아파트의 기준, 주택법이 아니라 상업시설의 기준, 건축법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비하면 주차장이 적습니다. 그리고 실사용 면적도 더 좁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급 면적 114제곱미터면 옛날 말로 34평이죠.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84제곱미터, 실평수 24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여기서 실평수가 더 좁아져요. 공용 면적으로 이래저래 빠지는 게 더 많다는 의미예요. 자, 문제는 다음입니다. 또 똑같이 생겼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에요. 여기서 생활숙박시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일단 주택이 아닙니다. 심지어 준주택도 아닙니다.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숙박시설로만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누가 분양받아요? 옛날에는 다 될 것처럼 팔았죠. 그래서 요즘 뉴스 많이 나온 소식이 뭡니까?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쓸 수 있는 줄 알고 분양받았다. 소송도 막 하고 몇몇 곳들은 아예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생활숙박시설도 아닌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번엔 되게 작은 집이 여러 채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앞에 봤던 친구들이랑 다른 점, 얘는 주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룸형 아파트.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 중에 어떤 땅들은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가게나 사이즈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애매한 곳들을 활용해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요즘은 가구가 분화하고 소형화되잖아요. 형진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구태여 큰 집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던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특히 주차 관련한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빌라 못지않게 주차 전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구분할 수 있겠죠. 그게 될까요? 자, 9월 퀴즈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지코노미 팀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1번 아는 게 힘이다. 2번 모르는 게 약이다. 3번 받은 만큼 일하자. 4번 성과가 인격이다. 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참여해 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